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 최고위원 회의에 선출이 된 김재원 전 의원, 삼선 의원이죠. 김재원 전 의원이 이준석의 시어머니로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이제 며느리를 간섭하고 가르치고 하는 건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그러지 않는 시어머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첫날부터, 최고위원 회의 첫날부터 이준석에 대해서 본격적인 견제를 하고 나서면서 상당히 그 견제가 설득력도 있고 또 꼭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부분 초선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3선의 경력을 가진 이 중진 의원 김재원 전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많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첫날 최고위원 회의부터 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 인선에 있어서 최고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인정한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앞으로 고쳐져 갈 부분이고요. 최고위원 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당대표가 결정해야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지금 당대표의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른 얘기가 강력하게 나온다든지 강력한 견제가 나오면 당대표라고 해서 지금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했고, 또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대선 후보들이 언제 지금 합류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8월 말까지는 합류해야 한다, 8월 말이면 경선 열차가 떠난다, 이런 말은 부적절하다. 권한 밖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8월 말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경선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곧 이제 대선기획단을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선기획단을 국민의힘도 좀 빨리 출범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 다음 달이면 대선기획단을 발족을 하고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선 일정, 경선 룰,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되죠.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게 당헌 당규상에 있는데, 굳이 당대표가 날짜를 찝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 김종인에 대해서 영입하는 부분도 김재원의 지적입니다. 김종인을 영입하는 부분은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면 선대위원장은 대선 후보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데 왜 지금 당대표가 그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만약에 선출되는 대선 후보가 김종인을 영입하지 않으면 김종인과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할 테고, 영입을 하면 이준석이 말한 대로 다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왜 이런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느냐, 아주 따끔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런 질책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추진하고자 하는 토론 배틀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시험을 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김재원이 지적을 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여러 가지 당내 절차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해가면 되고, 또 해보고 잘못되면 또 고쳐가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아주 어려운 공천 작업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 틀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당내에 많은 찬반 의견을 들어서 룰을 정하고 또 그 룰대로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야권 통합의 부분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건 말 한마디, 어감 하나에 따라서 삐뚤어질 수도 있다. 이게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면 또 삐뚤어질 수가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다. 이건 잘못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구별을 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당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많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많은 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 논란을 해서 그렇게 룰을 정해가면 되는 것이고, 이 야권 대통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져야 된다. 이게 신중해지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부분이
방송에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SNS로 많은 국민들,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많은 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자신이 더 빛나게 국민들에게 소통을 해서 더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강점이고 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많은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하루에 수십 군데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또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야권 대통합의 부분이니까 많이 물을 겁니다. 여기에서 신중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야권 대통합이 제 시간대로 모두 함께해서 원샷 경선으로 자신은 국민의힘을 중심이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 모두 모여서 원샷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재미없지만 드라이한 요런 멘트를 준비해서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언론사에서 알아서 기사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대신 당 개혁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언론은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야권 대통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꼭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곧 언론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적게 됩니다. 재미가 없으시니까요. 그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점에서 적절한 견제를 하고 있다. 또 적절한 이준석 대표에게 뭐 충고라고 해도 좋고 견제라고 해도 좋고 적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안철수와의 합당 부분에 대해서나 윤석열의 입당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견제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 이게 밀당을 하자라는 의도로 읽히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들입니다. 정치적 경험이 다양하지 못한 이준석이가 이런 식으로 밀당을 하자고 나서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분위기상, 시간상 야권 대통합을 어렵게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지금 오늘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만난다고 하고 윤석열도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합류를 하면서 윤석열의 메시지도 아주 명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등판한다. 정치판에 나서겠다. 대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국민의힘 입당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다. 이 메시지를 명료하게 내놓았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이준석이 안철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복당도 구체적으로 실무 추진단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홍준표 복당에 대해서는 이제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제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마 서로 밀고 당기고 신경전은 약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어느 정도의 밀당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권 대통합을 놓고 이준석이가 신경전을 벌이자 밀당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는 다르다. 그 이준석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국민들의 기대는 이준석 보고 많은 밀당을 하고 노련하게 뭐 거래를 하고 이러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것은 아니다. 야권 대통합의 문제는 신중하되 이준석 대표 스타일대로 명료하게 얘기하고 명료하게 정리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김재원의 견제도 적절하고 지금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을 계속 지금 뭐 삼고 초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세 의원, 사선이죠. 권영세 의원이 계속 이렇게 사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권영세 의원이 받지 않을까, 사무총장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정책위 의장으로서는 또 김도읍 의원이 삼선인 김도읍 의원이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가 좀 더 안정화되는 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 윤석열 총장의 이제 내놓는 메시지가 명료해졌고 이달 말까지는 등판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달 말부터는 이제 윤석열 자신이 직접 이제 메시지를 내놓게 될 겁니다.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고민 가장 큰 건 이거죠.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도 40%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40%입니다. 이 40%의 의미는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넘어가게 되면 대세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만약 40%를 넘어가게 되면 안착하게 되면 집권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과는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의 바람 때문에 자기가 정치판에 나오게 됐고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입당하지 않을지는 국민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겠다.
자, 국민의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냐? 윤석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이제 40% 넘어서 안착하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빠질 거냐?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40%를 육박하고 있는데 저게 40%에서 안착할 거냐? 아니면 빠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가장 큰 고민이죠. 뭐 당내 내부 총질 이거 버틸 수 있고 문재인 정권의 공격 앞으로 버텨나가야죠. 윤석열 총장이 이달 말에 이제 등판을 한다니까 자신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왜 대선에 나서야 하는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과의 입당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야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어서 윤석열 개인에게나 이준석 대표 체제로나 국민의힘으로나 서로 이득이 될 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지율은 출렁거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 40%, 국민의힘 지지율 40%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너에게 대권에 도전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힘이 40% 지지율이 된다는 것은 윤석열 들어 전체를 아우르는, 윤석열의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것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지율을 국민의힘에 지금 다 집중시켜 놨다는 점입니다. 이 40%를 그렇게 읽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보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대선에 나서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국민의 뜻이다, 이게 국민이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중심 이준석 대표 체제도 굉장히 불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불안 요인들이 있습니다. 당내에, 국민의힘 당내에도 유력한 주자들이 있고 또 안철수 변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30% 미만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40%까지 와 있거든요. 이제 뭐 홍준표 복당은 결정이 됐으니까요. 윤석열 안철수의 합류로 이준석 체제가 만약에 안착이 되면 이게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오랫동안 이게 시간을 끌어서 정말 8월까지 계속 넘어가게 된다면 갈등 요인은 더 쌓이게 될 테고 이준석 체제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다. 많은 불안 요인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체제가 불안해지는 것이 과연 윤석열에게 유리한 국민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달 말에 정치 등판을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